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우리 주상전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2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아직도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고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3가지 창구 열려 있는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반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있었던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자연입니다. 내일의 급등, 또 급제 종목 알아보는 내일의 장원급제인데요. 오늘 시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로 어제 상승분 일부 반납했습니다. 호재인 뉴스도 주가에 힘을 넣어주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SK 하이닉스 소식입니다. 영업이익 2조 원 예상했었는데 2조 9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신해서 달려줬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에 현대차 실적 발표도 있었죠. 매출액은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후로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저희 잠시 후에 주상전화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밝혔고요. 민희진 대표는 3시부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충돌이 점입 가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일 월요일부터 이 이슈가 불거졌죠. 이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날 하이브의 주가는 무려 7%나 급락했습니다. 오늘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탈취를 계획하거나 실행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의 주가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3가지 이슈들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내일장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RS 오토메이션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로봇 섹터의 상승률이 정말 컸습니다. 1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하락했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대차의 실적 발표, 내일은 기아의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동차 대표주 올라와 있고요. 원전과 엔터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섹터를 픽했을지 두 분의 픽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은 반도체 꼽아주셨고요. 이지은 대표님은 원전을 꼽아주셨네요. 네, 그럼 이화진 과장님의 픽인 반도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죠. 반도체 약간은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이 잡아볼 타이밍인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긍정 주셨습니다. 네. 살포시 긍정을 들어주시려고 했는데 반도체 그러면은 지금 약간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약간은 차별화를 보였잖아요. 네. 어느 쪽을 좀 잡아볼까요? 일단은 전 장비 쪽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하락세가 좀 커지는 모습이 나왔던 거는
물론 어제도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걸 HBM 시장을 빠르게 좀 치고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는 양산 시점이 2분기 말쯤으로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 HBM 시장을 어느 정도 2년 정도까지는 그동안 8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보고 있지만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16단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양산 시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뭐 그동안 삼성전자는 그 수율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대처하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성장성이 더 높은 회사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향후에 좀 점유율에 대한 밸류 자체적 흐름이 좀 그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반적으로 메타에 대한 실적 부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내일 제가 왜 반도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마 내일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니면은 그 구글 이제 알파벳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타 부진은 오늘 리얼리티 랩스 흔히 말하는 오큘러스와 관련된 VR 쪽에 대한 실적이 부진됐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AI를 통한 광고 수익은 오히려 컨센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알파벳이 좀 강요를 할 거는 아마 AI 쪽 관련된 흐름들 특히 클라우드에 관련된 수익이 어느 정도 계속 올라왔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콘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그런 HBM의 향후에 밸류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내일 26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 콘콜에서 밝혀질 그런 향후에 대한 증설 모멘텀이라면은 그런 밸류 체인적으로 삼성전자 향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향 장비주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현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좀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엔비디아 주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3%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주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은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처럼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예상 외의 움직임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손이 잘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시기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도 아직 다 해소가 된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나눠서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또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물론 오늘 SK 하이닉스 기업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좀 예상보다는 부진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감산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낸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치를 놓고 보면 앞으로 좋아질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섹터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두 분 어떤 의견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다 역시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고 내일은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실적은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결국에는 이번 대부분 수출주들에 대한 컨콜을 보게 되면 환율의 효과를 많이 좀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결국 환율에 대한 효과를 봤었고 특히 전기차 시장 같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인센티브 비율이 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인센티브 비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둔화되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꾸준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울산 공장이나 조지아 공장을 계속 꾸준히 하이브리드 쪽의 라인업을 좀 바꾸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투싼이나 뭐 산타페 그리고 내년 한 상반기 때는 팰리세이드 모델까지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로 적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GB80 모델까지 지금 연도에 뜨고 있는 만큼 그만큼 지금 시장이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이제 빠르게 지금 아직 쌓이지 않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측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매출에 좀 기대감이 당분간은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서 그 컨코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좀 모양새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포드도 지금 하이브리드로 충분히 시장을 좀 커버를 치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 그리고 포드, GM, 이제 현대차와 같은 하이브리드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자동차에 대한 섹터들이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을 보면은 뭐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 그리고 타이어주까지도 좀 넓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어느 쪽을 좀 보시는지 지금 이 주가 위치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쪽이 좀 괜찮아 보이세요? 일단은 좀 부품 관련된 종목들, 물론 타이어 관련주들도 이제 꼭 시장이 이렇게 약간 불안전했을 때 이제 음식료랑 같이 움직이는 게 타이어 업종들의 좀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조정이 있었다 다시 한번 좀 상방으로 자리를 잡은 듯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타이어 관련된 종목도 이제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입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이런 재료도 아직은 시장에서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현대 기아차로만 수급이 좀 쏠리는 양상이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그와 관련된 좀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부품 관련주들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차량들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부품 관련주들 많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뭐 서현이와 화신 다 기대할 만한 흐름은 나오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하반기쯤 늦어도 하반기쯤에는 한번 주가 퍼포먼스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뭐 매수를 진행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 화실, 뭐 SL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참 많거든요. 네.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세 번째 이슈도 한번 짚어볼게요. 세 번째는 원전입니다. 원전 일정도 저희 무더기로 잡혀 있잖아요. 뭐 루마니아 대통령 그리고 폴란드 차관까지 방한하는 이슈 있는데 이 원전주 과연 수주 모멘텀과 함께 주가도 같이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원전주에 대한 의견은 역시나 두 분 다 긍정을 주셨네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원전주 오늘 주가는 크게 뭐 힘이 있진 않았는데 뭐 수주 모멘텀과 함께 조금 시세를 다 같이 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처음 우리나라 정권 들어왔을 때 이후로 계속 바스크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물론 저도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전 본 사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와줘야 좀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리는 건데 2009년도에 처음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처음 수주하고 나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왜냐면은 원전은 수주를 받고 나면은 결국 15년 뒤에 만약에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15년 뒤에 밸류를 땡겨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체코도 말씀하셨고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아마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작년에 입찰을 넣었던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물론 프랑스, 셉니다. 프랑스 원전도 굉장히 유럽 쪽에서는 대부분 다 프랑스가 거의 원전을 짓고 있고 중국도 굉장히 센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굉장히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 수주가 본사업 수주 하나만 나온다고 해도 결국 몇 조에 대한 그 딜을 향후에 밸류를 땡겨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본사 수주가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워낙 이제 전력기기 이런 관련 케이블 이슈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런 AI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에너지에 대한 부족 사태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전이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모멘텀은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저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BHI나 조선 에너빌리티와 같은 SMR 원전 쪽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체코 원전 수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이지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산업부 장관이 체코로 날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긍정적인 주가 흐름 예상해봐도 될지 본다면 또 어떤 기업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BHI랑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우진 엔텍이라고 최근 신규 상장주도 있는데 지금 7월 달에 약간 보호 예수 물량이 좀 많이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체코 이제 원전 수주전 같은 경우에 프랑스랑 같이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좀 결과치가 나올 예정이라서 그때까지는 기대감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샘 올트먼도 이제 AI 수요가 계속 확장이 되는 국면에서 결국에는 원전에도 투자, 물론 태양능 투자도 있지만 원전에도 투자했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이제 대선 일정을 앞두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양쪽 모두 원전에는 좀 우호적인, 친화적인 이런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이제 원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이 그 정도로 크지는 않기는 하지만 저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좀 바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과 달리 좀 일정이 밀려 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좀 진심인 만큼 아마 그와 관련돼서 확대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원전 관련주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급하게 투자의 매매에 임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확실히 끌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진 엔텍, BH,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